북한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북과 남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도 사이트에도 실렸고 조선의 오늘의 사이트에도 실렸습니다. 이것이 북과 남의 차이다. 그럼 무슨 차이냐? 여러분 평양의 경리동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보통강변에 세워진 다락주택이라고 하면 다 알죠. 뭐 종로동이면 종로동처럼 이 북한에도 동이 있는데 중구역 연화동, 뭐 외성동 이런 동이 있는데 경루동이라고 이름을 김정은이가 지어준 겁니다.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 이런 뜻입니다. 보통강 다락주택에서 서울의 강남구를 내려다보며 경루동에 있는 이 평양은 지상천국이고 강남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풍치 수려한 보통강변의 언덕에 궁궐같이 솟아오른 천하절경의 구슬 다락이다. 아파트죠. 해방전 한견만 비가 와도 시꺼먼 감탕물이 범람하여 모든 곳을 휩쓸어가던 토성랑에 이처럼 황홀하고 화려한 주택이 전설성의 성역도 돈 아파트 700세대 건설해놓고 물론 1만 세대도 있고 천리마구리 뭐 라곤거리 보통강거리 다 있지만 이 경루동의 최신식 아파트를 현대적이죠. 세계에 내놔도 뭐 멋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고급 아파트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의 아파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견주어도 짝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 700세대를 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강변의 언덕에 궁궐같이 솟아난 천하절경. 마치 이런 것들이 북한 전 지역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지개발 단순한 표현으로 전대미의 별전지라는 한마디 말로는 이곳 경루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 전할 수 없다. 인민이 낙원, 건축이 천국. 경루동이 평양 인민의 낙원이 나면 이 강남은 특권층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누가 사냐? 경루동의 주인들이 터놓은 심장의 터로들이 우리 가슴들을 끊없이 울려준다. 평양 가죽 이김 공장 작업반장은 가죽 이기는 일은 제일 고되고 천하요. 옛날에는 백종질로 멸시받았지만 오늘의 노동당 시대에는 이렇듯 하늘 높이 떠받들리고 있다고 격정을 터친다. 집을 하나 받았답니다. 이 사람. 방직공장.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주인공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하늘이 별자 부러워하는 이 최고 궁전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방직공장 직포공. 천자는 여성, 무기대전차 운전수, 철도기관사, 연료사업소 노동자, 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도로관리원, 지식인, 문화인들, 경루동의 화주택들,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수백 수천만 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이 희한한 지상낙원에 바로 굴러하는 우리 인민들, 고래 나서 언제든지 쉬이 만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있죠. 방직공도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게도 전차 운전수, 철도기관사, 연료사업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김정은을 만났거나 김일성, 김정일이를 한번 접견했거나 아니면 훈장을 받았거나 하는 이런 노동자들입니다. 모델이죠. 모델. 이런 사람들을 무게도 전차 운전수도 한 명 있고 여러분 국회 최고인민 대의원 중에도 농민도 있고 탄광 노동자도 있고 용해공도 있고 방직공도 있다는 것. 그래서 680명이나 되는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중에는 노동자 비율이 약 한 2~3%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방직공이라고 하는데 일반 방직공이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하지 결코 범상치 않은 그 주인들, 범상치 않은 주인들이 아니라 지포공, 노력영웅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정은, 김정일 만났던 접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부문별로 이렇게 아파트 한 동을 아마 노동자 아파트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고 우리 한국에서 대표단이 가든 아니면 우리 방문단이 가든 아니면 뭐 회담하러 북한에 갔다가 경루동 아파트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은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방직공도 살고 무게도전차 운전수, 철도기관사도 살고 있다. 용해공도 있고 화력발전소, 발전공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사람 여기다 한다고 해놔서 여기가 과연 천국일까요, 여러분? 북한의 일반 아파트들 약 25층, 30층 되는 아파트는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도 시간제로 다니고 물도 시간제로 다니고 높은 데는 올라도 못 가가지고 물길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도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평양이 그렇습니다. 평양이 전기도 시간제로 주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30층에 사는 사람은 다른 집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친척 집에 가서 자고 와야 되는 그런 하지만 근데 서울에서 강남군 가장 값비싼 초화주택들이 집 밖으로 되어 있다. 현 남조선 당국의 장관들 3분의 1, 국회의원 수십 명을 비롯하여 가장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만 살고 있는 특권층이 천당이다. 억만금을 차고 있지 못하면 돈과 권력을 양손에 거머쥐었다 해도 사기 협작과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하면 서울 강남계 입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돈만 있으면 사는데요. 개되지 못한 인생들의 거처지들이 저롱조인지 개탄조인지 구룡마을, 수종마을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얼마나 이 구룡마을과 수종마을, 서초 개포동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무허가 주택들이 아주 난무하게 들어서서 그거를 서울에서 보상을 내주고 나가라 해도 지금 나가지 않아서 이 뭐 속속 이미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만 북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수종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그게 판자 찍었고 호주란 빈하우스 하나 같지만 그게 돈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사는데 북한 같았으면
아마 몽땅 체포돼서 아마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정치범죄에서 끌려갔을.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남의 땅에서 불법 건축물을 해서 살아도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고 내보내는, 그래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자유민주주의인 줄 북한은 언제 깨닫게 될까요? 참. 그러면서 천상의 신선들, 자기네 이자 보통강 경로동에서 사는 몇 사람의 노동자는 천상의 신선들이고, 지옥의 소민들, 이자 강남구에서 사는 이자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소민들이라고 이제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망복의 전이민족 송가인 세상에 부름없어라. 우리 노랫소리가 불발군 잠깐만 또 어깨 올려나는 경리동의 남녀로서 누구라 없이 자기들이 천상의 신선이 되었다고 자랑한다. 이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언론 매체들을 보게 되면 북한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북한에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진짠가 귀가 솔깃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버리고 이 올떨결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람들 대단히 많죠.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2015년, 2016년도 그때 판문점에서 6사람이가 몰래 월북을 했다가 북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다 데려가라, 필요 없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조사를 받고 수용소 같은 데 갇혀 있다가 북한에 쫓아버려서 우리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귀가 솔깃해서 가겠죠. 그러나 가면 그 사람들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 줄 게 없기 때문에 도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된답니다. 햇빛 밝은 번화가, 락접이 낀 호화가. 햇빛이 밝은 이 경된 번화가고 락접이 낀 이미 기울어져가는 호화가라는 거죠. 북과 남의 차이. 이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지위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고, 인민을 위한 정치와 특권기업을 위한 정치의 근본적 차이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광명과 암흑과 같은 차이다. 저희들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아직도 했는데, 이거 한때 이런 말이 사라졌댔죠. 김정은이 때. 그러나 지금 김정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권위와 위신을 세우고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김정은은 이런 미사고리와 같은 말, 굶어 죽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말 한때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초기 김정은이 사랑하는 국민들, 정말 참 좋은 우리 인민들, 이 밥에 고기 꼭 먹이기도 하고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다. 허리띠를 잘라맨 일이 없겠다. 배 곪는 일이 없겠다고 했던 김정은의 신년사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2012년, 13년 초기에만 해도 김정은은 이런 호사구려, 그리고 개인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없는 건 없다고 읽고 있는 건 있다고 하라, 이런 말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도 어쩔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 왜 경제가 낙후하고 자본주의 한국보다도 경제가 피폐되어 있으면서도 지상낙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1980년 이후에 당대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는지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지상낙원이라는 이 말은 노동신문에는 안 실렸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이 뭔가 찔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나 대외 사이트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데만 실었다는 겁니다. 보통강 강변의 초호화 고급주택, 이것도 초호화 고급주택이죠. 여기 보통강, 원래 김일성이 여기 살았던 5억 안조가 있었는데 다 철거해버리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는 누가 사냐? 이제 한동은 노동자 농민들한테 표본으로 모델로 하나씩 주고 몇 명한데 7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 700세대가 그 북한의 지상 낙원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델로 만들어 놓고 전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평양에도 모든 이런 아파트들이 다 존재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일 겁니다. 또 함경남도 함경북도 모든 각 도시들이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데도 얼마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훨씬 둔가하는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통강변에 700세대를 세워놓고 이걸 마치도 북한 전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북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사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북한. 그러나 노동신문이나 평양에는 이런 지상낙원이라는 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판잣집이죠, 이게. 강남입니다. 개포동, 수종동. 여기 화주택이 있는데 여기 판자촌이 쭉 보이죠? 이거 빨리 철거하고 이제 이사 가라고 하는데 아직 이사.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북한은 지상천국 낙원이고 여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선전이 갑자기 높아졌죠. 왜?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나서, 특히 이번 9월 8일 최고민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